최대의 수혜지가 될 것, 앞으로 성공적으로 되든 안 되든 땅 매입을 위한 수요층 높아질 것이 바로 원유로 삼가. 이 용산 안에서도 고급 주거지가 될 것이 아직은 틈새로 남아있다. 뒤로는 민족공원이 감싸 안아주고 내 앞으로는 반짝반짝하는 햇살 좋은 한강이 나를 바라봐주는 용산 안에, 그것도 역세권 안에 있다라는 거,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25년에 준공된 신축 6억 원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는 임대사업자를 내시지 않아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종부세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중과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묘지에 그런 것들을 하나 마련해 놓으시는 것도 지금은 기회인 것 같고.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쾌청해서 좋습니다. 햇살도 좋고요. 어제만 해도 비가 왔는데 이렇게 날씨가 또 쾌청하니까 주변 지역들이 굉장히 가시거리가 좋아졌어요. 비가 온 후에는 더욱 그 도시가 깨끗하게 잘 보이니 오늘이 적격이다 생각을 했어요.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관심이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생각했을 때 단연코 용산이죠. 말 그대로 용산. 글쎄요, 항상 우리가 용산을 일컬을 때 용이 꿈틀대는, 용이 승천하는 곳이 용산이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용산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적어도 세계 5위 안에 드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발판이 중심축이 바로 이 용산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5년에 착공과 함께 이 기반 시설들이 다져진 이후에 바로 말쯤에는 또 입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미 제 앞쪽으로 보이는 곳에는 지금 용산에 전자상가가 있는데요. 이곳은 이미 입찰들이 다 대기업들에게 되어져서 앞으로 개발 계획이 그냥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산의 전자상가 개발은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기반 시설들일 뿐이고요. 가장 중심축인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용산 정비창 부지의 중심이 모두 그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글로벌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산은 사실 꼭 개발돼야 됩니다. 물론 이 소식을 용산의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걸 떠나서 나라의 위상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도 이 도시는 개발이 되고, 그래서 세계의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한국의 서울 수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지구상의 선진국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속에서 무엇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눈여겨볼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원리를 아십니까? 혹시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나오고, 그 보상금을 받은 택지 원주민들은 다시 그 돈으로 주변에 땅을 사게 되면서 택지 개발이 되면 인근의 땅값이 상승을 하게 되는 원리인데요. 바로 이곳에서도 그 원리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기반시설이 구축이 되고 업무 중심지구와 그리고 복합시설 기반시설들이 차례차례 입찰이 대기업들에게 될 텐데요. 땅값이, 지가가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추정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토지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보존이 되면서 동반 지가 상승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산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용산 전체가 모두 위상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지구가 앞으로 개발이 되는 시뮬레이션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입찰이 들어가게 됐을 때, 기반 시설이 다져지고 기업에게 입찰이 들어가게 됐을 때에
예, 가장 비싼 지역은 업무 중심지구일 텐데요. 우리가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는 삼성동 일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부지가 GBC 타워를 한참 개발하고 있죠. 이곳에 그 전에 한전 부지가 있었고요. 한전 부지의 평당가가 현대에게 얼마에 입찰이 되었을까요? 네, 큰 패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4억 1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현대의 임원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고가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한전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한전을 모두 사다 드렸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전기세를 올려야 된다고까지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고가였었다는 사실. 하지만 이 용산의 업무 중심 지구가 지금 용적률 1700%까지 최고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에 못지않은 지가가 평당가를 형성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복합 지구들, 그리고 기반 시설들이 입찰이 될 텐데요. 하지만 이곳이 모든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큰 면적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주변 시설들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입찰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나머지의 기업들은 주변 시설들을 매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변 지역의 지가들이 상승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적인 업무지구를 개발한 이후에 주변의 기반 시설들을 또 개발을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산의 전자상가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가장 인접 지역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도로와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반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의 지가가 가장 먼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수요층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그걸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업무지구의 주 출입 통로가 어느 곳으로 날 것인지 한번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보십시오. 대부분은 사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거나 할 겁니다. 그리고 큰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출입로를 좀 제대로 크게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원효로입니다. 원효로 3가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죠.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지 이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계획도에서 주 도로가 어느 쪽으로 나와 있을까요? 한쪽은 이미 한강으로 강변북로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는 바로 주 출입 도로는 원효로 3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원효로 3가 일대는 지금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주거지. 그렇다면 그곳은 주거지와 함께 업무 기반 시설들까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를 하게 되고, 주 출입로는 바로 지금 한참 동의서 진구를 하고 있는 바로 원효로 3가 1구역과 2구역이 같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도 개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스토리와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는 주거만 들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입지이기 때문에 1구역과 2구역이 각자 동의서 진구 중이고, 그 신속통합기획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통합기획에 대한 통합개발을 또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 부분이 맞죠. 지역의 유상을 위해서는 통합개발로 도로변가나 이에 따른 업무지구의 기반시설을 동반해야만 하는 입지라는 것.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보통 재개발지 될까요 말까요를 많이 고민하시고, 사실은 100%의 어떤 사업성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성을 보고 한다고 하는데, 이곳은 그냥 개발, 주거지 개발, 아파트 단지가 몇 평, 그리고 몇 세대가 들어오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기반 시설들로 개발이 들어가야만 하는 입지라는 거 생각해 보신다면은 가장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최대의 수혜지가 어디인가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지구에 종사하는 수요층들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주거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해 볼 때요, 그 안에서 또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용산 안에도 이 한강 끝자락에서 원효로 4가, 원효로 3가, 2가, 1가, 청파 3가, 2가, 1가, 서계
쭉 호암동, 뭐 서호암동, 동호암동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수혜 지역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고급 주거지가 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초기일 때 그런 곳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용산이라는 이 도시 안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중에 용산공원이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업무지구도 용산공원과 함께 연계가 되어서 게이트웨이라는 로드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민족공원과도 모두 도보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민족공원의 수혜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남쪽으로 놓여져 있는 한강의 모든 수혜를 잇는 그런 또 주거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주거지가 가장 또 이 용산 안에서도 고급 주거지가 될 테니까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남동 뉴타운입니다. 한남동 뉴타운은 앞으로 고급 주거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굉장히 높아서 진입 어렵고요. 이제는 늦었다고 대부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제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좀 기회를 살펴보시라고. 그리고 틈새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발벗고 나서서 이런 틈새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강 라인을 따라가 보실까요? 마포대교 도화동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넘어오면 원으로 4가가 한강변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또 아파트들이 산호 아파트, 그 뒤로 원으로 4가, 그리고 풍전 아파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효대교, 그리고 한강대교, 그리고 반포대교 이렇게 이어지면서 병풍처럼 동부 이촌동, 그리고 서빙고, 그 다음에 한남동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 한강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고가인 것은 맞습니다. 산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고가이고요. 제 뒤로 있는 또 아파트 단지들, 동부 이촌동의 가람 아파트나 그 이외에 많은 아파트들이 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가 서빙고동이라는 곳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현재 신동아 아파트도 어마어마한 고가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인근 서빙고라는 지역은 지금 서빙고역을 중심으로, 그게 경의중앙선이거든요. 그 역을 중심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또 용산구청에서는 그냥 난개발이 아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는 것을 미리 2022년도에 잡아놨다는 사실, 그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곳을 제가 조사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용산이 작은 빌라 하나조차도 투자금이 평균 4억 선에서 5억 선 이상이 갑니다만 3억 이하짜리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변, 지금 서빙고동을 한번 지도로 살펴보시면 아실 텐데요. 앞으로는 한강이고 바로 뒤는 바로 용산공원입니다. 용산공원 안에서도 우리가 캠프킴, 지금 미군 기지가 모두 평택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 자리를 내어주었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서빙고고요. 이미 또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서빙고역. 서빙고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한남역입니다. 이 한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남 뉴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앞으로 가장 고가가 될 곳은 한남 5구역과 4구역이죠. 특히 5구역. 강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 가장 고급 주거지가 될 텐데요. 바로 길 하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서빙고동이고요. 이 서빙고동은 특히나 뒤로 북쪽으로는 민족공원, 남쪽으로는 한강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뭐 많은 주택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곳에 한강 라인에 아직도 틈새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정보를 또 제가 드릴 수 있어야 또 여러분에게 큰 지금까지 관심을 보여주신 거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한번 살펴본 건데요. 업무지구에서 최대의 수혜지가 될 곳, 개발이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크기는 하지만 이런 이슈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되든 안 되든 집가 상승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곳에 대한 수요층, 땅 매입을 위한 그런 수요층들이 높아질 것이 바로 원유로 3가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용산 안에서도 고급 주거지가 될 곳이 아직은 틈새로 남아있다. 뒤로는 민족공원이 감싸 안아주고 내 앞으로는 반짝반짝하는 햇살 좋은 한강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것도 용산 안에, 그것도 역세권 안에 있다라는 거 제가 한번 여기서 알려드린 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4년, 25년에 준공된 신축 6억 원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는 임대사업자를 내시지 않아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은 5월쯤부터 가서 알게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수혜를 좀 모두 지금쯤 하나 기회를 잡아 두신다고 하면은 내가 주택이 하나 있으면서 굉장히 골치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종부세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중과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지에 그런 것들을 하나 마련해 놓으시는 것도 지금은 기회인 것 같고 자산가들은 줍줍을 하고 있어 제가 사실은 살짝 요즘 바쁘기는 합니다.